신박한 초등생활. 강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흰눈이 세상을 온통 뒤엎었고요. 이때다 싶어 바깥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즐기는 이부터 찬바람에 몸상할라 옷깃을 여미는 사람까지 이 추위를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대하는 우리와 아이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사실상 방학과 같았던 지루하고 나른한 일상이 연장된 친구들부터 지난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시기로 삼는 친구들까지. 여러분의 자녀는 둘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겨울방학이 벌써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새학년으로 올라갈 순 없겠죠?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네, 신박한 초등생활, 저는 이창훈이고요.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교수님께서 학습 계약서를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학습 계약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계약서는 우리 집 사고 팔 때 부동산에 앉아서 쓰는 거, 그게 계약서 아닌가요? 오늘은 매년 한두 번 이상은 짜게 되는 이 학습 계획표를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학습 계약서는 말 그대로 내가 할 공부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가 어느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지요. 아, 그럼 일단 누구랑 계약서를 쓰는지 정해야겠군요.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과 아이의 계약을 우선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의외로 본인 스스로와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들이 성향상 좀 어른이 옆에 붙어서 지도하면 그 스타일대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고, 좀 바깥에 어른의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의욕과 동기가 아주 강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자기 스스로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학습 계약서 쓰려면 어디 부동산 가야 할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학습 계약서에 따로 양식이 있나요? 계약서의 양식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계약 기간과 내용, 계약자 이름, 날짜를 쓰고 서명하면 되는데요. 이때 계약 기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해놓으면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작심삼일인 사람은 3일마다 새로 작심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처럼 계약 기간을 2주나 한 달 정도 짧게 해놓고 시작하면 아이들이 목표를 멀게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약 기간을 짧게 잡고 시작해서 아이가 계약을 완수하면 다음 계약을 하면서부터는 차츰 기간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써보세요.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한다는 것 참 좋은 발상이네요. 저도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잠들기 전에 뭐 먹지 않는 거, 뭐 이런 작은 다짐들 하면서도 매일 사흘이면 무너지는 편인데, 저도 작심삼일을 반복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계약 내용은 거창한 것으로 잡지 말고 아이가 실천 가능한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꼭 학교 공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책 읽기, 운동하기, 정리정돈하기, 집안일 돕기 뭐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아이들이 이런 걸 시키면 얼토당토하는 계약을 써오기도 하잖아요. 뭐 책 한쪽을 읽을 때마다 게임을 1시간 시켜 달라고 한다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엄마나 아빠가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협상을 하셔야 해요. 협상을 할 때는 보상 전략을 써보세요. 어차피 계약서에는 아이가 뭘 하면 무슨 보상을 할 거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해야 할 일과 보상을 놓고 적당히 협상을 해보세요. 보상은 아이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가 주는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상이 끝나면 서로 이름 쓰고 사인하고 계약서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학습 계획표는 많이 쓰는데 학습 계획은 해야 할 일만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으면 아이도 답답할 텐데요. 학습 계약서에는 해야 할 일과 했을 때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와 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어렵지 않는 재미있는 일이니 이번 방학은 아이와 함께 학습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랑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계약서에 들어갈 계약 내용은 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알찬 겨울방학을 위한 학습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해에 세운 계획을 실제로 달성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겠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박한 초등생활을 듣고 작은 팁 하나를 바로 오늘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랑 계약 하나 맺어요. 이 오디오 클립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유튜브에도 신박한 초등생활이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보상은요? 여러분을 위한 간단하지만 신박한 팁을 앞으로도 열심히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